안녕하세요. 우르마을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3 학생들 중 공부한 양에 비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가장 좋은 성과가 있었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왜 성적이 나오지 않는가? 학생들의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일단 정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혹은 방향의 설정, 문제를 어떻게 풀지 방향의 설정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축적된 경험이 좀 적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통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3, 4등급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2등급 학생들이 넘어야 될 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정의의 이해 부분은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갖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들으면 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읽으면서 무엇이 주어졌는지, 왜 주어졌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불확실한 학생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이 일단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향 설정 같은 경우는 알기는 하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왜 그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뭔가를 적기는 하는데 왜 적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친구들, 문제를 계속 쳐다보는 친구들이죠.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습관적으로 건너뛰는 학생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형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고요. 유형이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론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수학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전개라든가 인수분해라든가 라는 식을 정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리함수라든가 지수로그함수 등 그 조건,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들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니? 그 상태에서 혹시 그 그래프를 갖고 모양성과 위치성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고 그 구분해낸 상태에서 특이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니? 대칭성이나 주기성 등등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수학 문제는 불완전한 상태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완성시킬 수 있니?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완성을 시킬 거니?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를 갖다가 일반적인 언어로 고쳐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랑 또는이나 어떤이나 혹은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지 등등의 문장의 이해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위의 구체화함은 과연 이 문제가 식으로 풀릴 것이냐 아니면 그래프로 풀릴 것이냐, 그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학은 전반적으로 연결의 고리를 갖고 있다. 저는 그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업 부분하고 좀 관련되기 때문에 자녀분들과 같이 좀 들어보셔도 좋을 듯 한데요. 일단 아주 간단한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에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이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상수꼴로 되어 있다는 사실 모든 학생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울기가 3이고 1, -2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보통의 경우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3x를 쓰고요.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되려면 5를 빼주면 될 거야. 자, 이것이 하위권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자, 중간 단계를 갖다 우리가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y는 3x라는 아이가 있는데 1을 대입해서 3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없앤 다음, 그 다음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은 일단 한 등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이제 확장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y는 mx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2m이 만들어졌죠. 그걸 없애주세요. 빼기 7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해주면요. 이 아이가 왜 생겼을까요? 얘를 대입한 것 때문에 생겼겠죠. 그러면 이 식을 보면서 얘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알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바로 등급을 가르는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2x 더하기 k 이런 걸로 표현이 됐을 때 막연히 직선이다가 아니라 아, 이 아이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야. 혹은 얘를 보면서 아,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이렇게 구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등급을 가르고 있다. 즉 5등급 이하와 3, 4등급 학생들의 차이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1, 2등급 학생들, 2등급 학생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기울기라는 아이가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이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왜 사용을 안 할까요?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직선 위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 위로 두 칸을 가는 이런 비율을 가져.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루트 5가 될 거야.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앞으로 나타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등급이 또 하나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칸이 좀 좁나요?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y는 2분의 1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만나는 두 개의 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아무 생각 없는 학생들은 알파 콤마 어쩌고 베타 콤마 어쩌고라고 쓰겠지만 실제로 이 길이가 5라는 게, 루트 5라는 게 알려진다면 혹은 얼마든 상관은 없는데요. 이런 게 주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수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일 때 왜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요. 높이가 1만큼 올라갈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놓는다면 여기는 알파 더하기 2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간단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 거지? 거기서 그거 갖고 내가 뭐 할 수 있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생각의 차이가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을 보는 순간 오른쪽으로 하나 갈 때 아래로 루트 3만큼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수직의 나이가 들어갔네. 그렇다면 말입니다. 저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수선을 그려주죠.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왔느냐? 길이의 b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루트 3 대 루트 19더라. 즉 여기다 루트 3k라고 적고 이 길이가 루트 19k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에 의하여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k가 되고요. 이 길이는 2분의 3k가 됨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서 4k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선을 그어준다면요. 역시 1대 2대 루트 3이므로 이 길이가 2k, 이 길이가 2 루트 3k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림이 좀 복잡해졌네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요. 예로부터 오른쪽 위로 얼만큼 움직였냐에 따라서 2분의 3 루트 3k, 2분의 7k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대입을 해준다면 이 문제가 오답률이 제법 높았던 문제지만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문제지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같이 학생들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명확한 정의, 그것의 숨은 의미, 그리고 사용법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을 빼곡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학 도형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같은 과학적 의미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양의 경험을 축적시켜 드립니다. 기출뿐 아니라 최신 유행 문제, 나아가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예상 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연습시켜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맞춤형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교재로 모든 학생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수업,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식이며 이렇게 했을 경우 낮은 등급의 학생들이 1, 2등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메꿔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르마운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